네, 특징주 국일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핀 테마주로 움직이죠. 그래핀 대장주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기업 관련된 설명 내용도 드렸는데, 네, 기업 이름은 제지지만 이제 제지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니고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에 의한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약간 수상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세력 관련된 얘기도 간단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일제지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일단은 사실 국일제지가 이제 좀 대장격으로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그래핀 관련 기술력도 이제 기술력인데, 그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최근에 이제 양산화 설비 계약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장점들, 뭐 휠 수 있거나 전기가 잘 통하거나 투명하거나 그 강도가 강하거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가 갔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도 조정 후 급등, 조정 후 급등, 조정 후 급등이니까 뭐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 간 시간 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분봉. 1분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11월 19일부터 움직임이 어때요? 거의 크지 않게 가다가 이게 급등을 시작한 시점이 2시 37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마감을 한 50 몇 분 정도 앞두고 그 다음부터 급등합니다. 그렇죠? 상승하면서 조정을 크게 주지도 않아요. 상승 후 상승 후 버티고 상승 후 버티고 상승 후 버티고 그 다음에 바로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이 시기에 뚜렷하게 뭔가 기사로 빵빵 때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오늘 국일제지가 이 시간에 딱 나온 기사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끌어올렸다는 것은 거의 이제 세력이 개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장 막판에 급등하는 것은 개인이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들이 단타를 할 때는 장 초반에 단타를 하고 매매를 끝내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매매 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매 시간을 9시부터 한 10시까지로만 가져가요. 그 10시까지 매매 끝내면은 아예 끝내고 손 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시초가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에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개인은 언제나 수급의 주체가 아닙니다.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세력이 됐든 큰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주가를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 붙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꼽살이 껴서 이제 수익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돈도 돈이지만은 단결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날리는 종목들로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장 막판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보통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이슈까지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시초가에는 원래 거래량이 또 많이 붙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등락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가 부근에 있어서 주가가 특별한 이슈가 표면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급등했을 때는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일제지의 이제 그 2시 반 이후에 강력한 수급 흐름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절대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현재가 추이예요. 국일제지가 보면은 이게 상한가를 언제 닫냐면 그 3시 19분에 닫았어요. 상한가를 3시 19분에 딱 닫았어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에 상한가를 닫았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장막판에 급등해서 상한가를 닫으면은 그 상한가가 지켜지면서 끝나고 다음날 급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현재가 보시면은 8,220원 상한가에서 잔량이 걸려 있어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세력들이 들어왔지만 힘이 좀 약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강한 세력이 유입됐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경우. 두 번째는 세력이 유입됐지만 개인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붙어서 그런 것들을 떨구기 위한 겁주는 움직임일 경우.
그러니까 전자일 경우에는 어때요? 전자일 경우에는 내일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후자일 경우에는 어때요? 더 급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알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아,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급등 아니면 급락 둘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단타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뭐예요? 손절가 무조건 짧게 잡고 스탑로스를 자동으로 걸든지 빠르신 분들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급등 아니면 급락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거죠.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건 거의 세력이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 상한가를 닫아버리는데 이게 상한가가 닫히진 않았어요. 이게 개미 떨고기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약한 세력이거나 세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쪽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주가가 급등 아니면 급락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전자든 후자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이고 또 이런 그 테마성에 의한 재료로 인해서 움직이는 흔히 말하는 이제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군들은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이런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진한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변동성을 만들어야 수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은 부진하거나 약간 불안정한 시장에서 더 활개를 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9일 재지를 통해서 약간 수상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렸고요. 내일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기사라든지 아니면 주가 흐름 같은 거 좀 추적해 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